엄마나 신내림 받아야 한대. 정순이 손에 들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신내림? 이 한마디가 왜 나왔을까요? 깐 이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은호가 갑자기 신내림이라니요. 하늘이 원망스럽도록 잔인한 운명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간이식 수술 후 갑자기 지은호에게 무병이 오면서 신내림을 받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신내림 이 말은 그냥 충동이 아니었어요. 은호는 이미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가위 눌리고 환청이 들리고 아주 짧지만 예지력도 생기고 이상하게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 등 회사 동료들이 좀 이상하다고 간이식 후유증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죠. 지은호님, 수치는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몸이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귀 뒤가 화끈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차 소리, 사람 소리 사이로 은호만 또렷하게 듣는 뭔가가 있어요. 말이 되기 직전에 기척 같은 소리, 이리로 하고 끌어당기는 느낌. 은호는 손을 꽉 쥐고 걸음을 재촉해요. 그런데 신호등 앞에 서는 순간 세상이 한번 휘청 돌아버립니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검게 꺼질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요. 그때 골목 끝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눈에 박혀요. 붓글씨로 단정하게 적힌 글자 청명당 신점.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이 먼저 은호를 불러요. 문틈에서 향 냄새가 아니라 물 냄새가 나요. 맑은 물, 오래된 그릇, 젖은 나무 같은 냄새요. 은호가 홀린 듯 들어갑니다. 방 안은 어둡지 않은데 밝지도 않아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한쪽에 놓인 물그릇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요. 안쪽에서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은호를 보자마자 말해요. 너 병원 다녀왔지? 은호가 숨을 삼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는 은호 귀 뒤쪽을 한번 슬쩍 보더니 입술을 딱 굳히고 말합니다. 괜찮다는 말 들었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너 무병이야. 은호가 멍해져요. 무병이요? 그래. 밤에 숨이 끊기지. 귀 뒤가 타고 목이 막히고 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어. 여자가 물 한 잔을 내밀어요. 마셔. 물이 먼저야. 넌 지금 불에 눌려 있어. 은호가 물을 마시는데 목을 지나가며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그 따뜻함이 무섭고 또 살 것 같아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해요. 버티면 더 세게 온다. 널 겁주려는 게 아니야. 만신한테 가야 해. 넌 신어머니 알려줄게. 그리로 가라. 도화당 알아? 은호가 눈을 깜빡여요. 도화당이요? 도화만신 서도화. 그쪽으로 가.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데려가. 그 말이 은호 가슴을 쿵 내려쳐요. 은호는 청명당 문을 나서면서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숨이 계속 막히니까요. 그리고 방금 낯선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은호는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정순이 앞에 서자마자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요. 엄마나 신내림 받아야 한대요. 정순이 손에 들린 전표가 바닥으로 미끄러져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호는 힘겹게 엄마를 보며 말해요. 엄마 나 요즘 이상했잖아. 그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무병이래. 그래서 밤마다 숨도 막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거래.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난 괜찮지가 않아. 나 진짜 너무 아파. 지강호가 턱을 들고 말합니다. 누나,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왜 신내림이야? 요즘 세상에 무슨 말이야? 은호는 체념하듯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무서운 걸 그대로 꺼내요. 나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은호는 잠을 못 자요. 눈을 감으면 귀 뒤가 타고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순이가 방문 앞에 앉아 낮게 말합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다. 오늘은 엄마가 옆에 있을게. 문 안에서 은호가 아주 작게 대답해요. 엄마 나 진짜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붙잡고요. 선배 저 무당님을 한 분 찾아보려고요. 진짜 용한 분으로요. 이지혁은 잠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묻습니다. 어디로? 은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해요. 도화당 들어보셨어요? 이지혁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도화당? 그분 아직 계셔? 선배도 알아요. 알지. 그쪽은 소문이 아니라 사건으로 유명하거든. 이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은호가 혹시라도 허황한 기대를 붙잡지 않게 대신 정확히 준비하게요. 도화당 무당은 사람들이 도화만신이라고 부릅니다. 본명은 서도화. 그런데 누구도 그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아요. 도화 선생이라고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예의였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들 했으니까요. 은호가 묻습니다. 얼마나 용해요? 이지혁이 짧게 말해요. 사람이 숨기는 걸 숨기기 전에 알아채. 그리고 이지혁이 딱 3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전설 같은 소문이 아니라 업계에서 실제로 돌았던 이야기들. 첫 번째는 실종 사건. 가족이 경찰도 못 찾던 흔적을 붙잡고 도화당에 갔는데 도화만신이 찾는 사람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한마디를 했고 가족이 집 안창고 바닥을 뜯어 숨겨둔 물건을 찾아냈다는 이야기. 실종은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낸 부재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대기업 내부 고발 사건. 도화만신이 서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면서 한 사람의 말투를 지목했고 그 사람을 따라가며 증거를 잡아냈다는 이야기. 그때 도화만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좋아한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찍을 거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무서운 이야기. 도화만신이 어떤 젊은 여자에게 너는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말을 피하려고 온다라고 했고 그 여자가 그날 집에 안 들어갔다가 밤에 집에서 큰일이 났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때부터 도화당을 미리 맞추는 곳이 아니라 미리 살리는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은호는 듣는 내내 손이 차가워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가워진 손끝이 조금 붙잡힙니다. 누가 내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 정확함이 무섭지만 살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선배 근데 그런 분이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혼자 가면 더 흔들려. 도화만신은 기척을 봐. 내가 살려고 왔는지 누굴 이기려고 왔는지 그거부터 볼 거야. 은호가 낮게 말해요. 저 살려고 가는 거예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요. 숨 쉬고 싶어서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 그대로 가지고 가. 예약도 만만치 않아요. 이지혁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시간을 잡습니다. 도화당에 오래 드나들며 물그릇을 갈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화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분은 한마디가 길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접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해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할 준비부터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도망치게 하지는 못해요. 은호가 이제는 도망치는 것보다 끌려가는 게 더 무섭거든요. 약속 전날 밤 은호는 식당에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접시를 닦다 멈춰서요. 숨이 끊기고 귀 뒤가 뜨거워지고 눈앞이 하얘졌다 검어졌다 합니다. 정순이가 달려와 붙잡아요. 은호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은호가 엄마 옷깃을 움켜쥐고 절규합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진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숨이 이렇게 막혀. 지강호가 옆에서 이를 악물고 말해요. 누나, 내가 옆에 있어. 나 진짜 옆에 있다고. 은호가 울면서 말합니다. 강호야 나 지금 내가 나를 못 잡겠어. 정순이가 은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해요.
잡아. 엄마가 같이 잡을게. 너 혼자 아니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을 꺼냅니다. 엄마 나 무서워도 신을 받을래. 고성이한테 버림받은 걸로 끝내기 싫어. 난 엄마 딸로 다시 살 거야. 그래서 받아야 돼. 정순이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엄마가 내 손 놓지 않을게. 다음날 새벽 은호와 이지혁은 도화당 앞에 서요. 골목 안쪽 빨간 벽돌 담장 너머로 작은 매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가지 끝이 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가지가 살짝 흔들려요. 누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들어가면 말 먼저 하지 마. 그분은 말보다 기척을 먼저 봐. 이상하게도 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됩니다. 말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요. 문 앞 이름 없는 나무문. 은호가 손을 들자 문이 먼저 열립니다. 안쪽은 향이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냄새가 먼저 납니다. 맑은 물, 오래된 그릇, 그리고 사람을 정면으로 보는 눈. 도화만신, 서도화가 앉아 있어요. 도화만신은 은호를 한번 보고 이지혁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말해요. 아주 짧게. 밤에 숨이 끊기지. 은호가 그대로 굳어요. 도화만신이 이어서 말합니다. 귀 뒤가 타고 목이 막히고 철문이 보이지. 은호 입술이 떨립니다. 도화만신이 물을 따라 한 잔 내밀어요. 마셔. 물이 먼저다. 내가 지금 불에 눌려 있어. 은호가 물을 마시는데 이상하게도 물이 목을 지나가며 따뜻해져요. 도화만신이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까지 왔니? 신을 받고 싶어서 왔니? 아니면 살고 싶어서 왔니?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살고 싶어요. 도화만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시작은 됐다. 이지혁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무병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도화만신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무병이다. 은호가 손을 꼭 쥡니다. 도화만신이 은호를 보며 자리를 조금 더 내줍니다. 이제 내 사연을 내 입으로 말해봐. 남이 말해준 사연 말고 내가 버틴 사연. 여기서부터 은호와 도화만신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오갑니다. 도화만신은 길게 묻지 않아요. 한번 물으면 깊게 파고듭니다. 숨이 막힌 건 언제부터냐? 은호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뒤부터요. 버림받았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족이라고 말할 때 저는 숨이 막혀요. 내가 원했던 가족은 따로 있었는데 내 삶은 자꾸 다른 사람이 쓰는 대본처럼 흘러가요. 도화만신이 묻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니? 은호가 눈을 내립니다. 미워요. 근데 더 미운 건 내가 그 미움 때문에 또 끌려가는 제 모습이에요. 미워하다가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또 죄책감이 와요. 그러다 밤이 오면 숨이 끊겨요. 도화만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래 신은 네 어미가 받아야 했어. 근데 네 어미가 지독하게 기가 새서 거기로 못 가도 너한테 간 거야. 그러니 넌 따라야 해. 안 그럼 넌 이렇게 아픈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은호가 울먹이며 말해요. 저 무서워요. 신을 받으면 제가 아닌 사람이 될까 봐요. 도화만신이 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신을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원래 있는 사람이 더 또렷해진다. 겁쟁이는 더 겁쟁이가 되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고 버티는 사람은 더 버틴다. 너는 버티는 사람이야. 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도화만신이 은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덧붙여요. 그리고 너는 남의 사연을 내 몸으로 대신 써줬다. 은호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도화만신이 말합니다. 그게 너를 착하게 만든 게 아니다. 너를 끊어지게 만들었다. 너는 내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내 몸은 매일 밤 끊어졌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아서다. 은호가 입술을 떨며 겨우 꺼냅니다. 저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더 뜨거워져요. 도화만신이 바로 받습니다. 맞다. 이름을 꺼내면 더 뜨거워진다. 내 귀가 지금 더 뜨거워졌지. 정말로 은호 귀가 확 뜨거워져요. 은호가 소름 돋은 얼굴로 말합니다. 맞아요. 지금 뜨거워요.
이지혁이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켜요. 도화만신이 말로 겁을 준 게 아니라 은호 몸이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그때 도화만신이 갑자기 은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아주 짧게 꺼냅니다. 서로 사연을 주고받는 순간 은호가 마음을 놓을 틈이 생겨요. 도화만신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달래는 말이 싫어서 도망치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밤에 내가 숨이 끊겼다. 너처럼. 그때 누가 내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더니 내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더라. 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도 무서우셨어요. 도화만신이 아주 짧게 웃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무서워야 산다. 무섭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거든. 은호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화만신이 다시 은호에게 돌아와 묻습니다. 너는 신을 받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해요. 저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성이에게 버림받았어도 그걸로 제 인생이 끝나는 거 그게 싫어요. 정순이 엄마 딸 지은호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숨이 끊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숨을 붙잡아주고 싶어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요. 현실로 살게요. 도화만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너는 신을 칼로 쓰지 않고 등불로 쓰래다. 근데 조건이 있다. 도화만신이 손가락을 세며 말합니다. 첫째, 혼자 받지 마. 내 편을 데리고 와. 둘째, 신을 핑계로 사람 위에 서지 마. 너는 내려와서 들어야 한다. 셋째, 신은 너 대신 선택해주지 않는다. 내가 계속 선택해야 한다. 도화만신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받겠니?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받겠습니다. 무섭지만 받을래요. 도화만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날짜를 잡자. 그날 내 엄마, 내 동생, 내 선배 다 불러. 너를 잡아줄 손이 필요하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 도화당을 나오는 길 은호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아직 무서운데요. 숨이 조금 들어와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 열린 거야. 이제 내가 그 문을 지켜야 해.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와 지강호에게 도화만신 이야기를 전부합니다. 정순이는 무당 얘기만 듣고도 손이 떨려요. 신기해서가 아니라 딸이 그 문까지 갔다는 사실이 무겁고 고마워서요. 은호야, 그분이 너를 받아준 거면 진짜 너를 살려주려는 거네. 은호가 엄마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그날 제가 울고 소리쳐도 엄마가 절 미워하지 마요. 정순이가 딸 이마를 만지며 대답해요. 바보야. 너는 울어도 내 딸이고 소리쳐도 내 딸이야. 엄마는 내가 살아주는 게 제일 고맙다. 지강호는 말이 없어져요. 대신 밖에 나가 담배를 한 개비 꺼내려다가 불도 안 붙이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어요. 지강호는 불이 무섭습니다. 누나 숨을 끊게 하는 불이요. 지강호가 다시 들어와 말해요. 누나, 나 진짜 참을게. 그날 누가 문 두드려도 내가 먼저 나가지 않을게. 내가 누나 망치면 나 평생 못 살아. 은호가 지강호 손을 꼭 잡아요. 강호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지혁은 굿날 필요한 걸 정리해줍니다. 약속 장소, 시간, 동선. 도화만신이 말했던 것처럼 신이 아니라 사람이 은호를 지켜야 하니까요. 선배, 저 준비하면서 자꾸 죄책감이 와요. 이게 제가 나약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해요. 나약한 사람은 여기까지 못 와. 나약한 사람은 계속 참다가 혼자서 부러져. 너는 지금 도움을 요청했잖아. 그건 강한 거야.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부터 은호는 밥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물을 챙기고 밤마다 손을 씻어요. 도화만신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물이 먼저다. 굿 전날 밤 은호 귀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문을 긁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고 철문이 떠오르고요. 은호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자 이지영 메시지가 오지만 은호는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다. 도화만신이 말했거든요. 말로 꾸미지 말고 숨으로 버텨라. 정순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딸 손을 잡습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다.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 내일 무서워요. 정순이가 딸 손등을 더 세게 감싸줍니다. 무섭지. 근데 무서워도 가자. 엄마가 같이 가자. 굿날 새벽 굿당 마당에 촛불이 켜지고 북소리가 낮게 시작돼요. 바람이 차가운데 촛불이 이상하게 오래 버텨서 더 무섭습니다. 은호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요. 정순이는 뒤에서 손을 모으고 지강호는 문 옆에 서서 바깥을 계속 봅니다. 이 지역은 은호 바로 옆이 아니라 한 발 비켜서 있어요. 잡아 끌어 대신 살게 하지 않으려는 거리. 도하만신이 말합니다. 지금도 물러설 수 있다. 근데 물러서면 다음엔 더 아프다. 은호 귀가 확 뜨거워져요. 심장이 미친 듯 뛰고 눈앞이 하얘졌다, 검어졌다 합니다. 은호가 몸을 움츠리자 이지영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어와요. 은호야, 괜찮아. 숨부터. 내가 옆에 있어. 정순이도 속삭입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어. 북소리가 빨라지고 은호 숨이 끊겨요. 은호가 고개를 젖혔다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철문. 도하만신이 은호 얼굴 가까이에서 묻습니다. 어디 철문이냐? 은호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내뱉어요. 지하 양 냄새문이 너무 차가워. 그 순간 밖에서 찰칵 셔터 소리가 아주 짧게 들립니다. 지강호가 즉시 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도하만신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아요. 나가지 마. 지금 끊기면 애가 더 무너진다. 지강호가 이를 악물고 멈춥니다. 숨이 거칠어도 멈춰요. 이지혁이 지강호를 향해 낮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참는 게 지키는 거야. 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선배 너무 아파요. 이지혁이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아픈 거 알아. 근데 지금 넘어가면 너는 멈출 수 있어. 나 믿어. 마당 바깥에서 누군가 발로 돌을 차는 소리가 들려요. 일부러 크게. 지강호가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은호가 숨을 끊으며 말합니다. 강호 가지 마. 그 말이 지강호 발목을 붙잡습니다. 지강호는 문턱을 붙들고 그대로 서요. 도하만신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받아들여라. 너를 잡아먹으려 오는 게 아니다. 너를 살려서 서게 하려 오는 거다. 촛불이 크게 흔들리고 은호가 길게 숨을 내쉬어요. 잠깐 이상할 정도로 고요가 와요. 은호 눈빛이 조금 맑아져요. 완전히 편한 건 아닌데 끌려가지는 않아요. 도하만신이 조용히 말합니다.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잡아야 한다. 정순이가 그제야 딸을 끌어안아요. 지강호는 주저앉아 숨을 토해내고 이지혁은 은호를 바라보고 짧게 말합니다. 잘 버텼다. 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무서웠는데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굿이 끝난 직후 도하만신은 은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말이 나중에 은호를 살리는 문장이 돼요. 신을 받았다고 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기록하고 사람으로 버텨. 그게 내가 신을 잘 모시는 길이다. 며칠 뒤 은호는 작은 점포를 얻어 굿당을 엽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대신 정갈해요. 바닥은 늘 닦여 있고 물그릇은 늘 채워져 있어요. 간판에는 크게 쓰지 않습니다. 도화당 제자 같은 말도 없어요. 은호는 그걸 싫어해요. 남의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순이는 말없이 걸레질을 하고 지강호는 문턱을 지켜요. 이지혁은 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아주 현실적인 말로 붙잡아줍니다. 오늘 밥 먹었어. 물은 마셨어. 잠은 조금이라도 잤어. 굿당 첫 손님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누가 계속 저를 찍어요. 집 앞에서도요. 회사 앞에서도요. 말이 끝나자마자 굿당 밖에서 찰칵 소리가 나요. 지강호가 몸을 세우는데 은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멈춥니다. 강호야, 문 지켜. 지금 뛰면 더 큰 판 깔려. 은호는 손님에게 물을 건네며 말해요. 오늘은 혼자 집에 가지 마세요. 날짜, 시간, 장소 적고요.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지 말고요. 무서움으로 맞서면 상대가 커져요. 기록으로 맞서야 작아져요.
두 번째 손님은 전단지를 돌렸던 여자예요. 죄책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울어요. 제가 돈 받고 돌렸어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누가 시켰는지도 알아요. 폰에 이름이 성이라고 떠요. 정순이가 숨을 삼키고 지강호 손이 떨리지만 은호는 흔들리지 않아요. 은호가 말합니다. 미안하면 지금부터 책임질 수 있어요. 말해줘요. 전부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요. 이지혁이 바로 경찰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신내림은 공포의 끝이 아니라 현실을 정리할 힘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때 박영나가 굿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손은 차가워요. 나 집 나왔어. 은호가 물을 건네며 묻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영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혼자 아니야. 이지환 오빠가 도와줬어. 잠시 뒤 이지환이 들어옵니다. 영나는 이지환을 오빠라고 부르지만 둘의 말투는 편해요. 이지환은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나가 숨을 삼키고 말해요. 엄마 서재 금고 안에 공기계가 있어. 그 안에 다 있어. 전단지, 영상, 민원, 그리고 사람들 움직인 기록. 근데 내가 혼자 들어가면 잡힐 것 같아. 이지환이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같이 들어가. 출입은 할 수 있어. 이지혁이 차분히 정리합니다. 동선과 시간을 짜야 합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해요. 은호는 영나를 똑바로 봅니다. 영나야, 너는 내 이름으로 걸어 나와야 해. 근데 오늘은 기록이 내 등을 지켜줄 거야. 무서워도 괜찮아. 숨만 놓지 마. 영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 숨 쉬고 싶어. 나도. 그 말이 은호 가슴을 찌릅니다. 은호는 조용히 대답해요. 우리 같이 숨 쉬자. 공기계를 가져오는 날 고성이는 결국 눈치챕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판에서 누군가 빠져나가려 하면 그 기척을 먼저 맞습니다. 영나와 이지환이 서재 금고를 여는 순간 문이 쾅 열리고 고성이가 서 있어요. 눈빛이 얼음입니다. 박영나, 내가 감히. 영나가 공기계를 움켜쥡니다. 엄마 아니. 고성애 씨, 내 인생을 훔친 건 당신이야. 고성이가 한 발 다가오며 말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가 허락해야 숨 쉬는 애야. 영나가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허락해야 숨 쉬어. 당신 허락 없어도 나 숨 쉬어. 고성이가 손을 들려는 순간 이지환이 앞을 막아요. 손 대지 마. 영나가 공기계를 꼭 쥐고 서재를 나옵니다. 차에 오르며 영나가 울면서 웃어요. 오빠 나 후회 안 해. 나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내 손에 있는 느낌이야. 굿당으로 돌아온 영나가 공기계를 이지혁에게 건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송금, 지시문구, 전단지, 민원, 촬영팀, 조작 음성의 연결고리까지 한 줄로 이어져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정순이가 두 손을 모으며 말해요. 은호야, 이제 진짜 끝낼 수 있니? 은호가 엄마 손을 잡고 대답합니다. 끝이 아니라 출구가 보여요. 엄마, 우리 출구로 가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굿당에 직접 찾아옵니다. 향 냄새도 촛불도 고성이 앞에서는 한순간에 차가워집니다. 고성이가 입술을 비틀며 말해요. 너 결국 이런 거 하면서 살아. 너는 원래부터 부족한 애였어. 정순이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은호가 엄마 손을 잡아 멈춥니다. 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귀가 뜨거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성애 씨, 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저는 정순이 엄마 딸 지은호로 살 거예요. 당신 말로는 못 무너져요. 저는 제 숨을 제가 잡아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뭘 잡아?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정순이 엄마가 저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애를 딸로 만들어준 사람이요. 저는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요. 이지혁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도 기록됩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그 사람의 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날 이후 수사가 붙고
전단지와 촬영팀과 조작 음성의 연결이 드러나고 고성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지강호는 요리학원에 등록해요. 손으로 주먹이 아니라 밥을 만들겠다는 다짐. 영란은 작은 작업실을 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이지화는 영라가 흔들릴 때마다 짧게 말해요. 멈추지만 마. 그리고 은호는 굿당 문을 엽니다. 매일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연이 쌓이고 은호는 그 사연을 신비로 포장하지 않아요. 물부터 내밀고 숨부터 붙잡게 합니다. 어느 밤 은호가 촛불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해요. 무서웠는데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정순이가 딸 손을 꼭 잡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살아주는 게 제일 고맙다. 이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며 말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선배가 아니라 내가.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선배.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게요. 굿당 문이 열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무너진 마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은호는 그 마음을 받아주되 자기 삶을 놓치지 않아요. 도하만 신이 말했죠. 신이 대신 선택해주지 않는다. 내가 계속 선택해야 한다. 은호는 선택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